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장마철 집중호우.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깨비 장마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어젯밤 경기와 충청권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1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비인 시간당 114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이 비로 밤사이 차량이 침수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로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경기에서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깔려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를 휴교하고 열차 운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늘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에도 시간당 8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7월 평균 강수량을 훌쩍 넘어선 건데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일과 모레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남해 해안 지역은 많은 곳에 300mm까지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계곡이나 하천변에서의 야영은 절대로 금지하시고요. 하천 산책로와 지하차도의 진입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큰 비 피해 없길 바라면서 주변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17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손님에게 얼른 나가라라고 핀잔을 준 여수의 한 식당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며 인기를 끈 여수 유명 식당이 혼자 방문한 여성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예.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해당 영상에서는 여수의 유명 맛집 5곳을 잇따라 방문한 유튜버 A씨가 이 가운데 한 식당에서 주인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백반과 서대 회무침으로 잘 알려진 이 식당은 맛집 코너에 소개돼서 더욱 유명세를 얻은 곳입니다. 예. 식당 측은 홀로 방문한 A씨에게 1인분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고요. 이에 A씨는 2인분을 먹겠다면서 총 26,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예. 이후 A씨는 나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영상에 담으며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촬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이 갑자기 핀잔을 주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해 급히 카메라를 켜게 됐다고 A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눈치를 좀 상당히 심하게 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데요. 식당 주인은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거든. 우리 집은 얼른 먹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무한정이다. 예약 손님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등의 말을 하면서 식사를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식당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전 10시 40분에 들어와가지고 11시에 그때쯤 돼서 이렇게 재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 측은 그래서 그렇게 반문한 뒤에 고작 2만 원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저런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거듭말하면서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다 들릴게요. 그 영상에도 다 담겼어요. 그 소리가. 네, 예, 다 담겼더라고요. 예. 방금도 저 봤는데 아무튼 당시 식당에는 대기하는 손님이 없었고 다른 손님들도 식사 중이었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만 지속적으로 호통을 쳤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예. 결국 A씨는 취할 것 같다면서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식당 측은 뒤늦게 나가라는 게 아니다. 음식값은 괜찮다. 놔두라고 말렸고요. A씨는 못 먹을 것 같다면서 가게를 나와서 26,000원 밥값을 따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해당 식당은 유튜버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 본인의 큰 목소리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친절 교육을 하고 앞으로 특별 위생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목소리 크기만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전국적으로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여수 전체를 좀 뭐랄까요? 약간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수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게 주요 언론사 음. 대표 뉴스로 메인으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이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씁쓸한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실현을 위해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37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여수, 광양 등 인접시는 물론이고 경남 일부 지역까지 남해안, 남중권을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순천시는 시체육회와 함께 조만간 대회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2028년까지 착수 단계, 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32년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예. 착수 단계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 보상, 설계를 마쳐 스포츠 파크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 유치 업무 협약, 지역별 의회 의결 등 절차도 밟을 계획이고요. 예. 대선 공약에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에서만 공동 개최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순천시는 남해안 남중권으로 확대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해당 지자체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개최 희망 지역이 선별이 되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31년 정부 승인을 거쳐 유치 신청서 제출, 또 32년 국제 스포츠 연맹 현지 실사 이후 그해 2037년 대회 유치를 확정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예. 이 시나리오를 짰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유니버시아드는 2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대구, 또 2015년 광주에 이어서 2027년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열립니다. 예. 충청 개최가 2022년 확정이 됐는데 통상 대회 5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한 12년 주기로 열렸더라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2034년 유치, 2039년 개최가 현실적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순천시는 32년 유치를 하고 37년 개최로 목표를 한 박자 앞당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유치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나 또 지원 의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 안정적인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6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세탁한 30대가 구속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이죠. 6억 5천만 원.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 B씨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 수익금 6억 5천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해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체된 돈은 다시 수표로 인출돼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흘러갔고요. 예. 범죄 조직은 상품권 등으로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A씨는 비행기 티켓을 전달해 공범 B씨를 캄보디아로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귀국하는 B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해 구속한 데 이어서 2달간 추적 끝에 최근 울산에서 A씨도 붙잡았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산단 배관에서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여수산단에 있는 한화 배관에서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
어제 오전 10시 23분쯤 여수산단 중흥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하나 측 배관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질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예. 배관 관리자인 하나 측에서 누출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누출량은 소방서 추산 약 300ml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질산 배관 용접 부위에서 구멍이 발생해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환경부와 여수시 등은 추가 누출 여부와 물적 피해 규모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배관은 각 업체에서 만든 물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가스를 회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한화 측도 지금 현재 정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의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취재기에 나와주셨습니다. 산단 특집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 11월에 방송될 예정인 저 산단 특집은 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해외도 갔다 오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가 할 게 많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신 만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여름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또 최근에는 정말 강하고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가장 바쁜 곳이 소방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는 소방서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마침 그 벌집 제거를 좀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대원들이 막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찾아보니 여름철에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게 이 벌집 신고라고 해요. 그래요? 네,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즌이라고 해서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고 네. 이 벌집이 또 옷이 그 우주복처럼 생겼습니다. 하얀색으로 생겨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방호복처럼 생긴 그런 옷 말하는 거죠? 네, 얼굴 맞습니다. 다 가리고. 얼굴까지 다 그 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게 그래서 폭염이 왔을 때는 이 옷을 입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뭐 막상 불이 나는 화재보다 이런 신고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이번 주 전남 동부권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예. 여수는 특히 이제 산과 바다가 다 있다 보니까 산사태, 뭐 해안 침수, 물놀이, 인명 피해 같은 이제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이런 호우 피해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소방관들이 뭐 화재 현장에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많은 피해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며칠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럴 때 폭우 피해 현장에도 소방관들이 직접 출동을 다 하죠. 네, 맞습니다. 요즘 비가 좀 좁은 지역에 강한 비 형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특히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수는 물어보니 침수 피해가 좀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집에 물이 찼다. 그래서 좀 고립됐다는 사고가 많다는 건데 그럼 소방이 이제 출동을 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시민들을 구급하고 하는 형식인데요. 그리고 이 밖에도 예찰 활동도 많이 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지금처럼 예상이 되면은 이 소방은 산사태 지역 그리고 침수 취약 지역을 좀 시찰합니다. 특히 그 지하차도는 주요 예. 그 침수 취약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저희 그 2년 전 7월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맞아요. 여수에서도 예의주시할 지하차도가 2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은 석창 지하차도 그리고 예. 여천역 앞 지하차도 이 2곳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소방은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이 2곳을 일단 막고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다 소방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름철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 최근에 부산에서도 뭐 그랬고 이 에어컨을 가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냉방기 사용과 관련해서 화재 사고 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불이 문제예요. 이 폭염에 돌리는 게 이제 에어컨 선풍기이다 보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면은 불이 나는 건데요. 최근 광주 뭐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도 멀티 콘센트 과부하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서도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무더위 속에서 이 전기 화재 발생이 많아진다는 건데 소방청이 최근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예. 5년간 여름철에만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면 6, 7, 8월 3개월간 여름에 발생한 화재는 1년 전체의 20에서 25%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또 전기적 요인은 많았어요. 30% 정도 많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뭐 2020년에는 2,900건이던 게 작년에 가장 많은 3,200건으로 300건 넘게 쑥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냉방 기기 사용을 더 많이 해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네, 아무래도 그 전기 설비가 좀 오래되면은 음. 오래된 상황에서 계속 좀 음. 하루 종일 에어컨을 이제 튼다던가 음. 선풍기를 돌린다던가 하면은 과부하가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름철에 더 바빠지는 소방대원들.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집 제거하러 갈 때 입는 그 특수복뿐만이 아니라 화재 현장에 갈 때도 특수한 그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네. 그냥 얼핏 봐도 굉장히 두껍고 좀 강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더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방대원들 방화복이 이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바지가 일단 신발에 붙어 있는 형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예. 불에는 거의 안 탄다고 해도 여름철에는 정말 고문이 따로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입기만 해도 일단 속은 면으로 되어 있어서 땀이 네. 줄줄줄 나고 화재 현장에는 이 등에다가 공기 호흡기도 매야 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근데 1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옷 무게도 10kg 정도 되니까 이게 옷이랑 그리고 공기호흡기 같이 들면은 20kg 가까이 되는데 이 20kg 가까운 어떤 솜니부를 입고 화재 현장에 나가는 와. 거라고 이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폭염에는 정말 이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방대원들 온열 질환 없으실까 걱정이 됐는데 현재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현재 지역에는 없고 이제 소방청에 본부에 물어봤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2건 정도 소방대원들의 온열 질환이 신고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 현장에선 이 수치에 담기지 않는 사투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건이라고 전국적으로 뭐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얼마 없는 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는 온열 질환과의 사투가 정말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신 그렇죠. 거죠. 네.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더운 날 그렇게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뛰어다니셔야 될 것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또 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 소방대원들 편히 쉴 수 있게 에어컨 냉방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도입된 지자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은 또 이런 또 일선 소방서에는 보급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이 됐으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취재기 이번 주에는 소방서 현장 다녀오셨고요. 네, 내일 취재하실 내용은 아까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 잠깐 다뤘던 여수의 한 갑질 식당 논란 취재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론에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된 영상이 조회수가 59만 회예요. 예. 그리고 제가 쓴 짧은 기사도 이제 14만 회, 15만 회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수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방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관광 그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미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비싸고 그런데 맛은 좀 별로고 하다 보니 좀 그 여론 입장에서는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라는 아하. 댓글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선박람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 외식업계
대한 좀 전반적인 문제 없나 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저희 또 여수가 뭐 국제 해양 도시다 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음식점이나 서비스도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저녁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씨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순천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분들의 이제 그 시그니처 인사를 할까. 아, 또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두 분? 왜냐하면 순천시 뭐 워낙 그 SNS에서 자주 두 분을 뵙다 보니까 뭐 3주 만에 뵙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아요. 아 정말. 그런데 감동. 그래도 저희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오랜만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름 더위 잘 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서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더운데 어디를 갑니까? 아유, 그냥 에어컨 틀고 그쵸 사무실에 있는 거지. 사무실에? 예, 왜 승민 그런- 주무관님도 보니까 뭐 주말 뭐 야간할 것 없이 거의 순천시청 붙박이라는 네, 소문이. 약간 지방령 이슈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근데 최근에 혹시 그 매순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막 하익거리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이렇게 네. 우산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오, 그거 못 봤어야지. 못 보셨어요? 네. 노동원. 예, 노동원? 그 강동원 그 뭐지? 그 노동원은 선 넘었죠, 여러분. 아니, 이거 지금 약간 아니 저희 강동 노동 이 남자가 저희한테는 강동원이고 공유고 그런 거거든요. 예. 이분들 진짜 찐이시다. 이분들 진짜 순천시청 공무원님들 리스펙합니다. 네. 어떻게 그 연출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그거? 하지만 진짜로 저희 시민분들을 위해서 그늘만 이렇게 설치해주고 진짜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든든한 남성이 아니겠습니까? 약간 필두로 저희가 이제 폭염 대책을 잘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좀 이게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민들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한 그죠, 영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죠. 실제로 그늘막 많이 설치가 됐습니까, 도심에? 네, 그럼요. 네. 곳곳에 저희 134개소인가? 134개소 음. 이제 무더위 쉼터도 지금 731개소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길 가다가 이렇게 그 그늘막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또 요즘 같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네네. 자, 시민들의 더위를 또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순천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여름휴가 계획들은 좀 두 분 갖고 계십니까? 어때요? 저는 그 여름 휴가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성지 어디? 순천에 순천에 있을 계획이. 순천에 있겠다. 예. 오케이. 네. 그럼 뭐 어디 가실지는 알려주시겠지. 좀 이따가. 예. 여름 휴가. 그러면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주무관님은요? 저도 전에는 이렇게 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그냥 수박 먹고 그러고 싶어서 저도 순천에 있을 것 순천에도 같습니다. 계곡들이 있습니다. 꽤 네, 있죠. 네,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정리도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여름휴가 뭐 가야 하는데 좀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 뭐 아이들 챙길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 올 여름 순천으로 오면 된다고요? 그럼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애기들 물놀이 하고 싶을 텐데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네. 그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돌아온
오천 워터 아일랜드로 초대를 합니다. 오천 워터 아일랜드. 네네. 예. 7월 26일 토요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 오천 그린광장에서 운영하니까 그쪽으로 오.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거의 한 달간 맞습니다. 4주 정도 운영을 하네요. 네네네. 오천 그린 광장에 워터 아일랜드가 펼쳐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7월 26일부터.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도심 속 내 집 앞에서 즐기는 그 찾아가는 워터파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워터파크에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와 함께 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네. 누구나 선착순 400명 이용 가능하고요. 선착순 400명? 이제 400명이 예.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수용 한 번에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네. 인원이 네. 400명이요. 네. 골고루 저희가 이제 뭐 사전 신청 이런 것보다는 저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일단 입장 자체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그렇군요. 네, 지역 제한도 없이 저희 우리 아이가 좀 물놀이를 좀 즐기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좀 수속성인 것 같다 하시는 것 같다면 네. 잘 춘천으로. 기억해 주셨다가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들이랑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천 시민증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절대 여수, 아닙니다. 광양 지역 혹은 뭐 제한 서울에서 없습니다. 놀러 온 친척이나 친구들도 같이 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럼요. 네. 공간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용료는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착하거나 저렴하겠죠? 저렴? 아니에요? 물어보덜덜 마시고 저희 당연히 무료로 이용합니다. 무료. 예스. 한 달간 내내. 네네. 프리. 와우. 와우. 그래요. 아주 쿨한. 시원하죠? 네. 그래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무료. 무료.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월요일 네. 굉장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4주간. 네네네 맞습니다. 와 멋집니다. 자,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가격까지 시원하게 공짜라니까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순천 씨 어떻게 관리할 계획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걱정 덜덜덜 마세요. 걱정이 제일 네. 많아가지고 예. 네, 먼저 저희 안전요원분 11분 또 계시고요. 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간호 인력 1분까지. 그 야간에도 혹시 이게 물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시설의 위험 상황 때문에 이제 시설 관리해 주시는 경비 인력 1분까지 네. 제가 빈틈없이 안전하게 준비했고요. 오. 또 저희가 시간대별로 3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모두가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50분 동안 물놀이를 즐기고 10분 휴식. 요거 수칙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 이 오천 그린 광장에 어쨌든 워터파크가 들어오는 건데 네. 거기가 뭐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그냥 잔디잖아요. 네. 네네. 그 위에 워터파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에어바운스 뭐 이런 거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거 요즘에 좀 열정 있는 어머님들은 미니 에어바운스 막 집에 설치하시기도 하고 막 집에 막 열정. 불러서 막 하루 이틀 렌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그 한두 번 타면 작은 건 또 에이. 질려한단 말이죠. 여러 개 막 종류별로 막 들어오는 거 맞아요? 제가 지금 네네. 그리는 그림은 그런 건데. 네. 초대형 풀 하나 있고 또 이제 분리되어 있는 또 풀 하나 있고 이제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유아풀도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녁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운영 시간도 좀 정해져 있겠죠. 네,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부로 운영하는 게 일단 10시부터 1시까지 네. 첫 분은 4시간 정도 이용하시고요.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시설 점검이랑 점심시간 가지시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2부,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또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합니다. 그래요. 시간도 잘 알고 가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한 오천 워터 아일랜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시원한 소식이라고요. 또 다른 물놀이장이라도 어디 순천에? 혹시 유라 아나운서님 네. 그 요즘에 쓰는 그 chill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chill 알죠? chill하게 뭔가 chill 쿨하다, 그렇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네, 단어인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아 있어요. 그럼요. 설명을 제가 못했을 뿐. 그럼요. 예. 바이브 아시죠? chill 바이브. 네.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칠하게 즐기시라고 순천사랑 상품권 7% 특별 할인 이벤트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라인 뭐예요? 7월에 휴가철을 맞아서 칠하게 7% 할인하는 네. 순천사랑 상품권. 아하, 특별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네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7% 물론 할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겪었던 파격 할인들 있잖아요. 막 15%, 10% 이런 것 때문에 7%면 사실 좀 시민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7% 이번에 좀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할 것 같거든요. 날카로운 질문. 정말. 셀프 날카로운 질문.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 많이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까 유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순천시가 올해는 무려 1, 2월 두 달간 또 15% 특별 할인도 그러니까요. 했었고 또 저희가 5월 달에도 10%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0%도 특별 할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별 할인을 대폭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부단히 저희가 노력하고 부단히.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선착순 신청도 아니고 한 달 기간 내내 예산 소진됐다고 뭐 구매 못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그래요? 한 달 동안에 그 퍼센테이지로 계속 구매를 계속은 아니고 7% 할인을 기간 동안은 누리실 수 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한 달간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래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들 이용해 보셨겠지만 그럼요. 당연히 네. 저도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물론 전 여수거 이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있으면 확실히 그냥 내 신용카드 쓰려고 했다가 아 맞다 나 여기 충전해 놓은 금액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걸 조금 더 특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갔을 때는 그런 걸 좀 쓰게 되는 효과가 네. 있고 괜히 좀 충전해 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소비를 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물론 소비 진작 차원에서 그렇죠. 예, 아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가맹점 수가 살짝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디 가면 또 아직 저희는 이거 지역 상품권은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곳들이 은근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이 가맹점 수가 약 1만 4천 개소가 된다는 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다른 지자체는 이제 뭐 채 1만 개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만 4천 개소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 좀 많은 편이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또 이번 추경 이제 제외하고 1,200억 원 규모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 화폐를 발행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상품권 판매도 활발해지고 유통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그래도 지류 상품권으로는 순천시 관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현금 소지 비율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냥 어플로 네. 그 자체로 결제하고 싶거나 신용카드로 그쵸, 카드 그쵸. 형태로 하고 싶죠. 네, 신용카드가 네, 네.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사용 방법이 좀 다양화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구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훨씬 더 시민분들께서 상품권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역 상품권 QR 서포터즈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서포터즈 분들이 이제 가맹점 이렇게 순회 방문하시면서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이거 설치하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도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상인분들 입장에서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이거를 설치하거나 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 절차적으로 조금 막 좀 어려워하시거나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활동들이 좀 빛을 네. 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지역사랑 상품권 7% 할인 받고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천사랑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만 가능하시고요. 카드로 구매는 안 되시고요. 네. 지류량은 월 30만 원 한도, 모바일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예. 지류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은행, 순천농협, 축협,
원협, 낙엽을 방문 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 어플에 착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또 유쾌하게 지역상 상품권 할인 소식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순천에 계신 어르신 가정에서 주목을 해야 할 소식이라고요. 네, 저희 할머니도 모시고 가서 후딱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뭔데요? 바로 10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무료 버스 요거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10월부터 어르신 무료 버스가 운영이 돼요. 네네. 어허, 뭔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순천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은 네. 저희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월 15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 지금 7월 14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용을 하시려면 저희 순천시 어르신 시내 무료 버스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방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음. 방문은 저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에 한해서는 또 대리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간 내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네. 이 무료 버스 카드가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15회, 월 15회 네네네. 무료로 이용을 네네. 할 수 있고 이게 10월부터 10월부터 사용 진행이 가능하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른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신청 언제까지라고요? 신청이? 신청은 지금 14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받으실 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지금 그럼 가시면 되겠네요. 네, 생각이 네, 나는 맞습니다. 대로.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15회까지만 그 무료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15회인지 어떻게 알며? 오, 일단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5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 무료 이용 횟수가 20회로 확대가 된다는 점 이거 먼저 이제 설렙을 한번 네, 쳐보고 한 달 기준. 네네 그렇죠, 한 한 달 달 기준 기준. 네네 자, 그럼 무료 탑승이 몇 회 남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교통카드 일일이 세야 써보신 돼요. 분- 이렇게. 아니요. 교통카드 이제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탑승할 때 찍고 내릴 때도 찍고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탑승하실 때 딱 찍으면 안내 멘트가 나와요. 몇 회 이런 식으로 몇 회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 찍으면 안내 멘트가 네. 나오고 또 그 음. 카드 화면 달말기 화면에도 몇 회 탑승 누적 탑승 횟수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순천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네네. 네네네.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도움되는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그 시내버스 카드로 우리 딸내미 여수 사는디 여수 가서 이것 좀 무료 버스 탈란다. 이거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일단은 어르신 교통카드는 기본적으로 그 순천 시내 버스 한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 시내버스가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교통카드랑 똑같거든요. 거기에 금액을 충전하신 후에 예. 그냥 쓰시면 돼요. 편하게 쓰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른 지자체 버스를 타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시 시내버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버스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게 15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서비스가 들어있고 네. 추가적으로 일반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맞습니다.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천시와 함께 정말 알짜배기 소식들만 골라 정리를 잘 해드렸는데 승민 주무관님 평소보다 약간 그 꾀꼬리력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제가 좀 더위에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밑에 좀 살다 보니까 감기 이슈가 있어서 감기 이슈. 살짝 훌쩍이고 했던 점 조금 양해. 아닙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한 번 더 챙겨드렸고요. 여러분 냉방병도 요즘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뭐하니 순천시의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제니 어머니. 조용히 해요. 내가 제니 엄마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학교에 몰래 들어가는 게 뭐 좋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불러요. 아이고, 안 들키려고 까만 옷을 입고 오셨네. 예. 근데 머리에 쓰신 건 그건 모자인가요? 그 챙이 너무 넓은데 그 바캉스 가세요? 카메라 잡히면 안 되잖아. CCTV.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그 다 지워준다고 했어요. 경비까지 제가 다 섭외해놨기 때문에. 어머머머, 내가 이래서 김 선생을 좋아한다니까. 그 제니 어머니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는 하세요. 아휴, 학교도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니까. 김 선생이 다른 학교로 옮긴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문을 안 지웠대. 그 덕분에 이렇게 시험지를 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지마.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잘하는 걸로 그냥 돈 벌고 이렇게라도 먹고 사는 게 응당마땅 거덜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좀 더 올려주시면 뭐 안 되십니까? 그동안 200만 원씩 따박따박 10번이나 챙겨줬잖아요. 좀 적당히 좀 해먹어. 나는 뭐 땅 팔아서 돈 버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시험지는 어디 있어요? 그 교무실 왼쪽 두 번째 서랍입니다. 그 비밀번호는 교장 선생님 생일인데 0401. 근데 그분은 뭐 평생 그 자기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라 모든 게 본인 기준이에요. 어쩜 자기 사랑이 좀 강하긴 하지.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이름 붙여서 불러주는 거 봤지? 근데 그나저나 이번 시험 좀 잘 보더라도 평소에도 좀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좀 시험 성적은 1등인데 수업 시간에 늘 자느라고 그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니, 알아. 내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집에 도자기며 그림이며 돈은 차고 넘치는데 딱 하나 내가 학벌이 없네. 의사인 우리 신랑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 딸은 서울대 가야 돼, 무조건. 네네네,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 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 들켰나 본데. 이거 얼른 도망치세요. 시험지요. 시험지 지금 뭐가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자, 나 여기 앉으시오. 어이, 지금부터 나 하나라도 거짓말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컨닝하지 마시오. 시험지 유출하셨어? 아니, 안다니 여사님, 이거 다 제니 엄마가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선생님의 시험지 보자면서 먼저 꺼냈잖아요. 아이고, 여러 커럼 잡혀왔는데도 안즉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하는 건데. 자, 범행에 가담하신 선생님과 CCTV 영상 지우신 직원분 다 실토하셨고요. 현재 고3인 제니가 고등학교 입학한 뒤부터 시험 때마다 전 과목 시험지 빼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성적만 보잖아요. 애석하게도 제니가 내 머리를 닮았어요. 성적 하나로 미래가 달라지는데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조작을 해갖고 높은 성적을 받는다 칩시다. 장차 사회에 나가갖고 그 올바르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지금 따님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고요. 지금까지 치렀던 시험 성적 다 0점 처리됩니다. 따님이요, 지금 퇴학될 거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친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니가 꼭 전해달라더군요. 학교도 문제요. 학교도 이번에 시스템이 고장 나갖고 벨소리가 울린 거담시오. 어째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정근간 선생님 지문도 그대로 인식돼 불고 몇 번을 안 들키고 시험지를 빼갔는지도 모르고. 이거
다른 학생들 그 피해 본 것은 어찌 보상할 거대?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이런 일로 구속된 사람들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적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아이의 미래보다 중요할까 싶은데 다 이거 부모의 비뚤어진 욕심 때문이죠. 아니 요즘에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빠른 길 아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라고는 없디다. 에? 편법을 부리는 것이 뭐시기 능력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여. 근데 법을 지키고 도덕도 지켜가면서 가면은 어머나 참 없애 보인다, 구질구질하다, 요렇게 보는 요 사람 심리가 요렇게 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서도 암만 요딴 시대로고는 해도 누군가는 그 정도를 걸어야지 않겠어.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정당하게 돈 주고 노력한 건데 이게 왜 범죄야? 내가 잘하는 일 한 건데 응당 마땅 고돌이 아니에요. 내 딸 의대 보내야 된다고. 범죄예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상한 고집이 있으시네. 정도를 걷는 고집들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집에 구멍이 난 거 많기로 물이 줄줄 새뿌려요. 한 놈, 두 놈 갉아먹을 때는 모르려다가도 구멍이 크게 나면 안 보이겠어? 보이죠. 무조건 보이죠. 맞지 보이지. 요즘처럼 그 장마라도 와보면 집안에 난리가 나부지. 집독을 한뒤 학교하고 나라는 말짱 허덥디요. 응당 고돌이는 말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야 응당 마땅 고돌이요. 라디오 전망대가 7월 17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